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어제는 인공지능 챗 GPT를 가장 먼저 개발해서 발표했던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정부를 만나고 SK 하이닉스를 만나고 삼성전자를 만나서 LOI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오픈 AI에 월 90만 개의 D램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램이라 하면 HBM을 포함해서 저전력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죠. GDDR이라든가 ESSD라든가 하여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든 그 메모리 반도체를 월 90만 개를 공급해야 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 번에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한번 서너 번 정도 나눠서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90만 개의 D램을 공급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고성능화 되지 않고는 이 데이터 폭증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가 있죠. 메모리 월. 그래서 이 AI의 그 진화 속도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따라가는 속도가 이게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발전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번에는 오픈 AI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하고 LOI를 썼는데 그 성격이 좀 다른데 오늘은 한 90만 개 D램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LOI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픈 AI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월 90만 장의 HBM을 요구했다는 그 신문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해가 있는 소지의 표현이요.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 전체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HBM도 D램의 한 종류거든요. D램을 쌓아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오픈 AI가 요구한 90만 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월 한 120만 장의 그 D램을 생산을 하는데 그거의 한 75%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쓸 그런 물량이 아닙니다. 자, 사진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샘 알트먼도 있고 어제 여기 통역사가 아주 초점이 됐었죠. 샘 알트먼이 중간에 딱딱 끊어줘야 되는데 길게 얘기를 했는데 다 받아 적어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뭐 정책실장도 있고 최태원 회장도 있고 이재용 회장도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국군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오픈 AI의 LOI를 핵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픈 AI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월 90만 장 규모의 D램을 공급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HBM 단일 제품이 아니라 서버용 D램, HBM을 포함한 모든 반도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HBM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 모든 업체가 합쳐도 월 10에서 12만 장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90만 장이 전체 HBM이란 말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D램 생산 캐파를 한번 추정해 보면 삼성은 당연히 세계 1등이죠. 그래서 월 생산량은 60에서 65만 장, 12인치 300mm 웨이퍼를 얘기를 하는 거죠. 60에서 65만 장, 연간으로 하면은 720에서 780만 장 수준. 하이닉스는 세계 2등이죠. 그래서 월 생산량은 한 50만 장 내외죠.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따진다면 한 600만 장 수준이죠.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를 합쳐보면 월 한 110에서 115만 장, 그리고 연으로 따진다면 1300만 장 정도 되죠. 이건 글로벌 D램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코리안
K 반도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밑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캐파라는 거는 삼성이 한 60에서 65만 장, SK 하이닉스가 월 한 50만 장, 합계하면 한 120만 장 정도 되는데, 이거는 오픈 AI 요구치인 90만 장을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총 캐파의 75%에 해당되는 거죠. 월 생산하는 게 120만 장인데 그 중에 90만 장을 오픈 AI가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뭘 가져가요? 다른 회사들은 뭘 가져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공장을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인가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픈 AI 요구치를 만족하려면 팹을 2개를 더 건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하고 삼성, SK 하이닉스하고 LY가 참 중요한 것은 맞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월 90만 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의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구군이 상승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좀 한번 살펴보면 2029년까지 5천억 달러, 대략 한 700조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일본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달러를 얘기를 이렇게 일시불로 주게 했다는데 그 정도보다 더 큰 프로젝트죠. 여기 보면 오라클이라든가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가 이제 메인 이제 사가 되는 거고 기타 투자자로 이제 삼성하고 SK가 들어간 거죠. 지난 2월 달에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미팅을 했죠. 그때도 샘 알트먼이 왔었죠. 그래서 삼성이 어떤 형태로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잠시 얘기가 없었는데 이 차세대 초거대 데이터 센터 구축에 발을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AI 가속기, HBM, 서버용 DRAM, ESSD 이것이 대규모로 필요하다. 자, 이 소프트뱅크가 아마 자금을 아마 맡은 것 같아요. 오라클은 운영이라도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삼성이 돈을 댄다는 거, 이렇게 지분을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마하게 많은 대규모, 대량의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LOI는 단순히 일시적 물량 요청이 아니라 향후에서 5에서 한 10년간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의 HBM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도체 공장을 더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최근에 평택 캠퍼스 P4가 이제 마감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P5가 지금 문서상으로는 시작된 것 같은데 결국은 핵심적으로 이제 칼럼을 언제 세우냐, 내년 1월이라고 알려졌는데 혹시 이번 이 LOI 때문에 조금이라도 당겨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P6 6차 공장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쭉 이어져서 이제는 슬로우다운 셧다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고효율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자, HBM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용 낸드 플래시 ESSD죠. 서버용 DRAM, HBM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입장이 조금 잘 달라요. 그래서 LOI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오픈 AI하고 LOI의 핵심은 뭐냐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GDDR, 저전력 DRAM, 낸드까지 폭넓게 공급이 가능하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워낙에 HBM을 잘하니까 HBM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참여를 한다. AI 전용 HBM 기술력 인정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삼성은 범용 저전력 메모리 중심이고 SK 하이닉스는 HBM 특화된 협력
포지셔닝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LOI 성격을 제가 두 번째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픈 AI가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이 없을 거예요. 오픈 AI가 메모리 솔루션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충분히 캐파를 확보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은 화성 캠퍼스, 평택 캠퍼스에서 구형 그 메모리 라인들을 다 리트로패드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뭐냐? 원C 디램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공식 반응은 뭐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HBM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참여한다. 다르죠? 이렇게 딱 보면 다릅니다. 성격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메모리 공급 의향서 체결은 올해 상반기 기준 D램 글로벌 매출 1위인 SK 하이닉스의 AI 전용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오픈 AI가 자체 이제 AI 가속기 등을 개발하면서 국내 메모리사에 HBM 샘플을 요청하는 등 메모리 수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장 오픈 AI가 요구한 메모리 물량을 양사의 총 생산 능력과 맞먹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루아침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삼성도 평택에서 지금 팹을 확장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도 청주 M15X는 이제 그 하부층 그 페이지 1은 아마 조만간 이제 가동 소식이 들려질 거고, 용인 원삼의 팹도 지금 굉장히 철회하면서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양사가 굉장히 물량 그 캐파를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픈 AI는 LOI는 단순 그 구매 계약이 아니지만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가 현재 메모리 캐파를 초과할 정도로 커진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는 D램과 HBM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반도체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D램이라든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고 HBM도 수급이 부족한데 여기에다 오픈 AI까지 월 90만 장을 만들어내라고 했으니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이 장난이 아닌 거죠. HBM은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캐파 증설, 이런 슈퍼사이클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국운 상승에도 굉장히 유리한 역할이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오픈 AI 90만 장 요구는 현실적 당장 납품 요청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요 전망에 근거한 협력 요청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범용 메모리, 서버 D램, GDDR, 랜드, SK 하이닉스는 HBM 특화로 역할 분담을 하고, 하나 더 한다면 삼성전자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플로팅 VU식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향후 AI 데이터 시장에서 K메모리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할 기획은 틀림없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픈 AI 요구치는 현실을 넘어선 압박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인데 선수를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는 오히려 삼성, SK 하이닉스에게 AI 슈퍼 사이클을 견인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지위를 굳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해서 이것이 27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오픈 AI가 90만 장의 메모리 반도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고, 오늘 오픈 AI와 관계된 것은 향후 한 두세 번 아니면 서너 번 더 분석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